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제가 36만 9천 원에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한 70% 정도 됩니다. 네, 36만 9천 원에 70%. 예. 예,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그 포스코를 그전부터 조금씩 하다가 제가 그 하는 일도 포스코 이 철강 쪽의 업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에 포스코 전망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쵸. 아마 지금 이제 철강 철강 인상 가격도 조금 예상이 되고 이래서 괜찮겠다 이랬는데 41만 원 찍고 떨어질 때 맞아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지금쯤 매수하면 좀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 그때 이제 조금 매수를 했다가 네. 또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또 그 금액 오면 또 매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올 한 해 내내 이제 포스코에 관심을 굉장히 이제 쏟으신 거고, 실제로 관련 예. 업계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업황을 좋게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과 교수들은 주식을 잘할까? 회계학과 잘 교수들은 주식을 잘할까?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제철 우리 포항 제철 같은 경우에 그런 그쪽에 포항 공대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데 있어서 철강학과라든지 그런 철강 관련 학과가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철강 관련 주 잘할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이게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수요도 분명히 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걸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영어로 하면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과 전 세계 각국 은행에서 뭘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인 건데 이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철강이 지금 비싸진 게 자기만 비싸진 것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예. 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철강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달러 가격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철강 1kg 사는데 한 장 달러 1달러면 됐는데 이젠 1달러 가지고 안 되겠다 2달러 내놔라 3달러 내놔라 이런 식으로 점점 달러를 많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물가 상승과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공급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통화 정책 때문에 생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잡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의 가치를 올려줄 테니 물건 사재기 하지 마라, 철강 사재기 하지 마라, 먹을 거 사재기 하지 마라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도 그러시죠. 금리 인상 이거 한 번만에 끝날 일은 아니고 여러 차례에서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돈 이제 더 이상 푸는 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앞으로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가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막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얘가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철강 가격이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잡아낸다고 하는 이 시점 고점인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 업종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는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거나 우리가 탁상 공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 못해요. 일선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폐적인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경제적인 내용들까지 가미한다면은 포스코라는 이 기업 자체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가, 주가가 더 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가기 힘든 상황이 놓인 거라고 저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포스코가 지금 현재 올해 맞습니다. 영업이익 좋고요. 저거 좋다고 전망되고 있고요. 최고의 맞아요. 최고 거래량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매출 나오고 자기네들 안 좋은 데서 다 정리하고 지금 맞아요. 가볍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알려드린다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가려면 시청자님이 모르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거 말고 지금 모르는 시청자님만 알고 있는 포스코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좋아야지 지금보다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지금보다 예, 더 좋은 내용을 포스코에서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년 실적이 더 좋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내년 실적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시청자님도 알기가 힘드실걸요. 일선에 계시지만. 그냥 단순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랑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중국 홍다그룹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는 위기가 온다든지 미국이 부도 위기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이 갑자기 중지가 돼버리고 교육량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실적은 지금이 최고가 되고 내년은 잘못하면 안 좋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15만 원에 있던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서 더 갈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부채가 막 터지지 않고 금리도 올려놔 아무 문제가 없고 인플레이션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적이 무조건 더 나온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우리가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50만 원도 갈 수 있고 60만 원도 갈 수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과 경제 상황이 지금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당장 여기서 더 갈 가능성보다는 위쪽에서 횡보를 하거나 머물다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 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나는 앞으로 떼부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라든지 그런 위기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그러면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격인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가져가고 싶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보유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라면 이거 지금 살 생각이 전혀 없고 들고 있더라도 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제 돈이었다면 저는 이거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당장이라도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36만 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잘못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커진 거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뭔가 원하시는 대답은 본전까지 오고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더 사셔도 좋습니다. 이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고요. 추가하면서 없이 그냥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이 35만 원 이상 올라와 줄 때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손실 좀 나더라도 빠르게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거나 포스코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그때 좋은 가격에 다시 사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럼 35만 원 일부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좀 더 떨어지면 다시 매입을 하든가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진흥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600원 20%요. 네, 28,600원에 20%요.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좀,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바이오 회사로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굉장히 또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종목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좋은 회사인가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방송에서 쓰기 싫은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래요? 정말로 저는 우리 트래쉬라고 하죠. 영어로는. 안 그래요? 좋은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어릴 때 되게 가난했었는데 이제 20살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생각하는 그 허영심과 빨리 벌고 싶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산의 서면에 있는 어떤 다단계 회사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데 끌려가잖아요. 그런 거 끌려가게 되면은 기적의 화장품인 건 마냥 주름 다 없어지고 피부가 쫙쫙 펴지고 그런 거 팔아내고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건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그런 꿈과 희망을 많이 이렇게 팔아내고 주가를 띄워올리고 대주주가 팔아내거나 매집된 세력들이 팔아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회사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과 두 번째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미쳐가지고 주가가 급등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뭐 신약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그렇게까지 뭐 먼 미래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이야기의 종목 내용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CMO를 하네 뭐 하네 이런 풍문으로만 주가를 다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멀리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물리시거나 손실나거나 다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원생명과 한국거래소에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은 여기에 지금 투자 환기 종목이라든가 딱지 종목, 뭐 주의 종목이라든가 관리 종목이라든가 뭔가 뭐 좀 다르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 주의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물론 주가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한 방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방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하다가 어쩌다 보니 한 방이 딱 걸려야 되는 거지, 집에서 내가 맨날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 걸린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또는 합리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가 큰 돈이 갑자기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걸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요, 요행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 절대로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아무도 들어가서 안 되는 기업이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반등 나오면 바로 팔아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런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을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 반등 나올 때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로 손들어자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LG전자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8천 거의 100%예요. 아이고, 17만 8천 원에 거의 100%. 아, 알겠습니다. 올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5초에 20만 원 간대서 맞아요. 매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아이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원금을 올라올 수 있을까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계속 병원 다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지금 뭐 몸도 편찮으신 것 같고 마음이 안 좋은데. 예. 그래.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리지. 저 도저히 진짜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들도 못하겠고, 이거 어떡할지 그 말씀 온 것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뭐 LG전자는 근데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기업은 워낙 좋으니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고 네. 슬프고 안타깝고 뭐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다닐 때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오프라인 강연 다닐 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좀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연한 거고 네. 모르면 잃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든 게 그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물렸으면은 비쌀 때 그 잘못 샀으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싶으면서도 인감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아, 안 됐다. 내가 진짜 돈이라도 있으면 주가라도 막 끌어올려주고 싶다라는 그렇죠. 건데 저는 이제 인간 상담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주식 상담을 하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카 이야기 나왔을 때 뭐 갑자기 LG전자 뭐 올라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소리로 올라왔으면 그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 그럴듯한 뉴스로 포장이 돼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LG전자가 회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상한 풍문이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맞는 거고요. LG전자라는 회사가 정말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해 뭐합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 둘 다 너무나 우량한 회사고 너무나 대단한 회사고 앞으로 올라가는 것, 앞으로 뭐 기업이 망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요.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인 건데요. 향후 10년 안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본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10년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당장 눈앞을 보면서 당장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지금 당장은 매일매일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향후 1년, 2년 정도까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중도 10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시청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위안을 좀 삼고 싶으실 테지만 당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위안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회사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래도 가지고만 가신다면 좋아요. 그냥 가지고 가도 좋은 기업이라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어쨌든 11만 원 선 이하로 조금 내려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리시면은 몇 년이 되었던지 간에 본전은 옵니다. 그게 3년이든 10년이든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다면은 괜찮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손을 좀 써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1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다시 15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와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절반 이상을 매도하셔야 돼요. 손실은 좀 나지만 절반 이상 매도를 해야 그 다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 14만 원 이상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더 달라. 그때까지 반드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14만 원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은 그때는 뭔가 좀 대책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화를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